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슨입니다. 지난 시간에 YH 무역 사건과 유신의 몰락 그리고 신군부의 등장까지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사태로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군인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시위를 하는 게 전두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 날인 10월 27일부터 계엄령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계엄령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시위를 진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계엄령을 전국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계엄령을 없애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제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법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국회가 해야 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개헌하겠다. 우리는 계엄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두환 당시 장군이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면은 군사의 총 사령관이자 여기 가슴에 별 2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정보와 김재규와 차지철이 죽었으니까 중앙정보부장과 정치적인 정보까지 다, 두 가지를 다 전두환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아무나 말 안 듣는 사람 한 명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깜빵에 넣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을 해버립니다. 가택연금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집안에 가둬놓는 그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김영삼한테 때려놓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에 반발을 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주에서 특히 시위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랐나 봐요. 공수부대를, 군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런 일이 광주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광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잉 진압을 해버리니까 자기네 목숨이, 그리고 자기 가족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시민군을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경찰서나 무기고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총이나 갑옷 같은 걸 꺼내가지고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해서 공수부대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대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공수부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사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여기까지 봐서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공수부대가 탱크와 헬기를 앞세워서 광주로 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시 헬기에서 그 소음기를 달아가지고 지금 당장 총을 버리면 목숨을 보장한다, 지금 바로 투항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앞에서는 탱크가 밀려오고 있고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제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지키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아니다, 일어나서 싸우다가 죽자, 이런 주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싸우다가 죽자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시민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광주가, 언론에서는 북한의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포섭을 해서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은 당시에 언론을 통제를 했습니다. SNS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도로를 끊어버리고 전화선 끊어버리면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를 아예 고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짓 뉴스를 계속 언론에서 내보내게 압력을 넣어서 써준 대로 읽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 종북들이 내려와서 광주 시민들을 포섭을 해서 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줄 알았어요, 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게 광주 시민군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윤상원 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탱크하고 헬기 들어온 날에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그를 영혼으로라도 결혼을 시켜주고 보내자. 당시 동료였던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려면 축가가 필요한데 당시에 축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종북 세력들의 노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이 노래하고 종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노래는 그냥 싸우다가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이걸 종북 세력하고 엮어서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당시 이 상황을 최초로 알렸던 기자가 독일의 기자였던 위르겐 힌치펙터라는 기자였는데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나오는데요. 몰래 들어와서 광주의 상황을 취재를 해서 독일 뉴스에, 저녁 뉴스에 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지금도 역사가 그렇게 제대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전두환은 광주에서 쓸어버리고 난 뒤에 통일주체 국무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전두환이 내세웠던 법이 7년 단임제입니다. 이것이 8차 기원이 되는데요. 7년 단임제가 뭐냐면은 임기가 7년이에요. 임기는 7년인데 대신에 한 번만 하겠다. 이게 7년 단임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킨 다음에 통일주체 국무에서 이름을 좀 바꿔서 간선제로 해서 12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 전두환이 내세웠던 정책이 3S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위를 막 하고 신군부 물러가라 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컬러 텔레비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영화 막 풀었고요. 통금을 해제시켜버리고요. 두발 자유화를 선언을 합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1987년이 됩니다. 이 198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왜냐면은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올림픽 못 치르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대 당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7년 마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